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입니다. 따라서 편집이 끝나서 송출되는 시점은 6시 한 20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한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잠도깨비 상호신문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본인은 척추 3번과 4번이 좋지 않아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100m를 걷지 못할 정도이므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꼬리뼈 주사와 척추의 좌우 주사를 수차례 맞았으나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도깨비 베개를 자동차 의자에 방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잠잘 때 수시로 발에 쥐가 났었습니다. 잠도깨비 제품에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를 사용 후에는 요사이 발저림이 없습니다. 문경에 계시는 제 처형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무척 아프던 것이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편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잠도깨비가 체험방을 오픈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사옥입니다. 이 사옥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잠도깨비가 왜 수면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고 잠도깨비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체험하게 해드립니다. 물론 자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뇌파도 측정해드리고 혈류도 측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잠도깨비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잠도깨비 대리점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제품을 구매하실 분도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합니다. 먼저 그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용비 씨, 잔머리 굴리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 수ገ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방송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P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 출국 전에 AP 기자와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내 기자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작년 8월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자들을 만나지 않는 그 사람은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석열, 이렇게 서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만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면 딱 저 같은 기자가 물어볼 겁니다. 자, 4.15 부정선거 수사할 겁니까? 이건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게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자기 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태블릿 PC에 관계되는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국민 앞에 나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만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국민 앞에 나올 자신이 없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KBS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첫날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진우 씨를 속된 표현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KBS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임원의 봉급을 3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제 KBS 사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싹 바뀐다. 공영방송이 달라진다. 당연히 달라져야 하고
또 박민 사장의 조치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파가 집권했을 때 사장이 바뀌고 좌파가 집권해서 사장이 바뀌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일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운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런 그 혼란을 계속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KBS, MBC, TBS 이런 공영방송의 제도를 없애야 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MBC에서 근무할 때 저는 그때 MBC 우파 노동자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MBC가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서 무슨 축전 뭐 이런 거 할 때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대통령도 갔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때 MBC가 중계차를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평양에. 근데 왜 중계차를 두고 왔느냐? 그 첨단 장비를 두고 왔느냐? 어떤 결정으로 누가 거기서 중계차를 두고 오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 그 SNS 최근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일 이분은 교포일 겁니다.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계차는 직접적으로 위성하고 교신을 합니다. 이제 유선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위성하고 교신을 해서 어떤 전파를 보냅니다. 근데 교신을 해요. 자, 지금, 각도가 잘 맞았는가? 그러니까 몇 시에 송출할 건가? 이게 제대로 송출이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이 전파가 어디로 수신하는 데가 어딘가? 이런 것을 중계차가 굉장히 예민하죠. 가격도 비쌉니다. 첨단 장비입니다. 이거를 두고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KBS 사장은 KBS가 중계차를 그동안 몇 대나 북한에 두고 왔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성과 교신을 하는 아주 첨단 장비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쏘고 그 ICBM을 통제하는 데에 이 중계차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로, 어떤 이유로 누가 MBC와 KBS의 중계차를 평양에 두고 오게 했는가? 경위를 밝혀야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떠올랐을 때, 그래? 그랬더니 꼼수였습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개표장에 오면 이거를 이제 투표기 분류기에 넣고 투표 분류기에서 빼낸 뒤에 다시 한번 숫자로 세겠다는 겁니다. 이거 수개표라고 하는데 이거 가짜로 만들어진 투표지는 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기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하기 닷새 전에 해요. 그래서 닷새 전에 해서 우편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닷새 뒤에 그 투표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개표장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그 갖고 들어온 거를 투표지 분리기에 놓고 끝난 뒤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해서 투표의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투표함이 바뀌어졌는지 표가 들어갔는지 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개표소에 갖고 와서 투표지 분리하고 난 뒤에 사람이 센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용필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양반은 판사 출신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순진하다. 지금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은 매우 사악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 사람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의 복질,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변호사,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의 그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낸 안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에 본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5일 전 이틀 동안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1월 6일 날 본선거를 한다 그러면 5일 전에 1일 날, 1월 1일 날 하고 2일 날 이틀간 사전투표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6일이 본선거일이면 4일과 5일 붙여서 선거를 하라는 겁니다. 붙여서 6일 날 본선거면 5일과 4일과 5일 붙여서 4, 5, 6 이걸 한껏 붙여서 하라는 겁니다. 왜? 선거법에 선거 전 5일부터 이틀이니까 떨어질 필요 없이 붙어서 선거를 하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그 투표함을 계속 거기서 보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여서 하면 이걸 우편으로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여서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전투표 이틀하고 그 다음날 본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투표함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참관인이 지키고 있다가 그냥 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김용빈이는 슬쩍 국민이 아주 바보일 거야, 머리가 나쁠 거야,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꼼수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낸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공직선거법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야당은 거의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바꿀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을 바꾸지 않고 김용빈이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선거일 붙여서 사흘을 선거해버리는 겁니다. 본선거일 6일, 1월 6일 날 선거를 한다 그러면 딱 거듭 말씀드립니다. 1월 6일 날 선거한다 그러면 1월 4일과 5일 붙여서 선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투표가 끝나면, 본선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김용빈 씨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침부터 돈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돈 지랄. 돈이 많아서 돈을 막 그냥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전투표를 이틀 하면서 이거를 우편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막 트럭으로 이동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그 사전투표함을 본투표장으로 옮기고 그냥 수개표도 본투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4,000여 개 되는 우리나라 그 투표소에서 그걸 끝나면 그냥 트럭에 싣고 또 그 개표소로 이동을 해요. 그 개표소에 또 개표 요원들을 다시 뽑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투표지 분류기를 돌려. 거기서 또 수개표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요. 돈이 남아서 그냥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 거친 표현을 써. 돈지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김용빈 씨 자기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런 짓딱거리 하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투표함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편 투표, 트럭으로 그거 다 날러. 그런 짓을 왜 해요? 본투표도 14,000개나 되는 투표함에서 그거를 트럭에 싣고 옮겨. 그리고 개표소에서 또 사람을 고용해야 돼. 김용빈 씨 당신 재산 같으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그 착한 국민들이 그냥 세금 낸 거 가지고 그냥 펑펑 쓰는 거야. 세금을 써도 좋아. 공정해야지. 공정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을 지금 욕하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 김용빈 씨는? 제가 보니까 저는 무능하고 사악한 줄 알았어요. 무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하면서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꼼수 쓰지 말고 본투표에 붙여서 사전투표 이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투표까지 하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수개표를 하면 돼요.
제가 공직선거법을 작년에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본투표 마지막 끝날 때, 본투표 끝나는 날 오후에 투표 참관인이 공무원 선서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공무원이다. 개표 공무원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겠다. 라고 해서 수재개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안 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데 왜 김용빈은 자꾸 꼼수를 피느냐 하는 겁니다. 김용빈이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꼼수를 피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건호 씨가 이 사전선거, 그러니까 저 김용빈 씨의 그 수개표, 꼼수 수개표에 대해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을 부정선거 방지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새로운 정당을,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동안 오건호 씨와의 접촉 과정, 뭐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도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전기료 폭등이 이제 나면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기료 요금을 마사지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새롭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는 기사입니다. 그 뒤에 정점은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전기료 문제로 문재인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별로 뭐 수사한다, 압수수색한다, 별로 이제는 감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뻔하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법원이 그 민노총의 야간 합숙 이 시위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텐트가 20동 정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꼭 밤에 그 텐트까지 쳐가면서 야간 집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유언장인데요. 이 유언장이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일단 문서 검증을 목요일 날 하도록 법원이 이 기일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하지 않겠다,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언장을 1심과 2심 판사는 아주 잘 보인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그럼 검증을 하자. 이거 판사가 제대로 있는지 검증하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그냥 막혀요. 1심과 2심 판사들이 그냥 막 판결해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유산 상속한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대로 보이는지 이거 문서 검증을 하자. 겁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의,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 주소이고 판사들의 꼬라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개 검증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참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썩은 곳, 가장 부패한 곳,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 사법부입니다. 자, 저는 그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고요. 지금 이것을 편집해서 송출을 하려면 6시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여러분께 송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에 있고 내일 아침 방송은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